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여러분,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왔는데요. 저는 인사이드 아웃 1을 엄청 감명 깊게 보고 거의 20번 봤거든요. 대사도 막 기억나고 이럴 정도로 열심히 봐서 엄청난 팬이었는데요.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한 첫날에 보고 와서 너무너무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스포일러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탄에서 나왔던 정신과적인 비유들과 2탄에서 알고 가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1 다들 보셨나요? 모르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2탄의 앞부분에서 기쁨이가 친절하게 앞부분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각 감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도 조금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본부라고 하는 감정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이 본부에서 각 감정들이 제어판을 누르면 그 감정에 따라서 사람은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반영돼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라일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라일리가 태어나면서 탄생한 가장 첫 번째 감정이 기쁨이었어요. joy. 곧 이어서 바로 슬픔이가 생겨나요. 아이가 태어나서 빵긋 웃다가 하면서 울면서 슬픔이가 태어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본부에 다양한 감정들이 생겨나게 돼요. 기쁨이, 슬픔이가 있고 라일리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까칠이, 디스커스. 그 다음에 위험한 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소심이. 그리고 부당한 거에 대해서 참지 않게 해주는 버러기, 앵거. 이렇게 5가지 감정들이 서로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라일리는 살면서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는데 기뻤던 기억이 있으면 기쁨이라는 노란색 기억 구슬이 생기고 혐오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까칠이처럼 초록색 기억이 생기는 이런 기억 구슬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한 기억들 중에서 성격을 구성하는 핵심 기억들은 따로 보관이 되어서 그로부터 성격섬이라는 게 형성되게 되었어요. 1탄에서는 라일리가 우정섬, 하키섬, 가족섬, 엉뚱섬, 정직섬 이렇게 5가지의 성격섬이 있었던 거고요. 그 특정한 성격에 따라 행동하면은 막 불이 들어오고 그랬죠. 주로 라일리의 감정과 제어판을 담당하는 감정은 기쁨이었어요. 거의 항상 기쁜 상태로 생겨났었는데 이 기쁨이는 라일리가 슬프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슬픔이가 뭐 하려고 하면 좀 못하게 하고 이런 경향이 조금 있었는데 라일리가 아빠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슬픔이가 자기도 모르게 기억 구슬을 만지고 제어판을 만지고 이런 행동을 막 보이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슬픔아 너 좀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다가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슬픔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라일리는 좀 더 성숙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끝으로 1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는 단순할 수 있는데 여기서 디테일 같은 게 너무 깨알 같은 그 은유나 비유들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특히 빙봉이라고 하는 라일리의 상상 속 친구. 완전 눈물 버튼이죠. 나도 모르게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기억 구슬이 나도 모르게 불러일으켜져가지고 막 흥얼흥얼거리게 되는 중독성 있는 노래의 원리. 그리고 꿈에서 전혀 안 닮은 사람인데 왜 꿈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착각 필터, 마음속 깊이 묻어져 있는 두려움을 일깨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엄청 깨알같이 공감되는 그런 비유로 있어가지고 제가 1탄에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1탄의 큰 핵심 메시지는 모든 감정들은 다 소중하고 라일리를 라일리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게 1탄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너무 감동이죠, 여러분. 근데 2탄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기대가 많이 되었는데 1탄에서 그 힌트가 있었습니다. 1탄에서 마지막 엔딩 장면에 라일리가 12살이 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인지 기능이 더 확장되어서 제어판이 더 큰 걸로, 새 걸로 교체가 되는데 거기에 사춘기라고 하는 시뻘건 경고 버튼이 있었거든요. 감정들은 이게 뭐지? 몰라 뭐 아무것도 아닌가 봐 하면서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는데 그게 사실은 2탄을 암시하는 거였던 거죠. 이 2탄은 사춘기를 맞이한 라일리의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2탄의 앞부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춘기 알람이 울리면서 웬 달걀 모양의 추가 본부를 콱 때리면서 거기서 이렇게 일꾼들이 와서 제어판을 바꾸고 그러면서 새로운 감정들이 이주를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사춘기 때 변화가 호르몬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춘기 호르몬의 변화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이 축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뇌하수체가 이렇게 진짜 달걀 모양 같기도 하고 완두콩 모양 같기도 하고 그렇게 콩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뇌하수체 모양의 추가 갑자기 팍 본부를 부수는데 마치 폭발적인 호르몬이 뇌의 구조를 뒤흔드는 걸 비유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라일리가 본격적인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기쁨, 슬픔, 까칠, 소심, 분노 외의 5가지 감정들이 더 나타나고 있어요. 불안, 부러움, 방황, 따분함, 그리움. 그래서 이 그리움, 노스텔지어인데 이 감정은 할머니로 나오거든요. 아유, 좋았던 시절이었지.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다른 감정들이 막 말려요. 아직 그런 감정을 느끼기에는 라일리가 너무 어려요. 좀 들어가 계세요. 10번째 감정은 깨알같이 카메오로만 나오고 메인 역할은 하진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1탄의 감정들하고 2탄의 감정들이 어떻게 다를까? 1탄에 나왔던 5감정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인데 이 감정들은 자아라는 개념이 발달하기 전에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아, 맛있다, 행복해, 기쁘다, 속상하다, 화난다. 이런 감정들은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인 거거든요. 더럽다 이런 것들은 자아하고 연관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불안, 따분함, 향수 이런 감정들은 자아가 존재하고 그 자아를 본인이 인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부러움을 예로 들어봅시다. 부럽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질투랑은 다른 건데요.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게 부럽다. 나도 저걸 갖고 싶다. 나가 들어가는 거죠. 자아가 들어갑니다. 아, 호랑이다. 무서워. 이런 소심이, 공포 이런 것들은 자아가 없어도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불안. 시험인데 나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내가 이만큼 공부 안 해놨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거거든요. 따분함.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당황. 저 사람들이 날 왜 주목하지? 나를? 향수.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떠올리며 느끼는 감정인 거죠. 그래서 나 자신 이게 들어간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나를 의식한 감정이 생긴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소년기가 바로 자아를 완성해가는 시기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을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로 가면서 계속해서 던지고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그 계기가 되는 경험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감정들 뿐만 아니라 자아의 형상과 관련된 영화 속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너무 아름답게 나오고 있어요.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는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핵심적인 믿음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탄탄하게 자기 이미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핵심적인 신념들은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경험적 기억들이 핵심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핵심 믿음이 자아 형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를 보시는 게 이 영화의 또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핵심 믿음이라는 것은 건강한 핵심 믿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은 건강하지 못하게 형성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하게 형성된 믿음들은 인지의 왜곡을 발생시켜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핵심 믿음과 건강하지 못한 핵심 믿음들이 라일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치료적으로는요, 건강하지 못한 핵심 믿음과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너무 왜곡되어 있을 때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지,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인지 왜곡을 교정시켜주는 치료가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자아가 굉장히 손상되어 있거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지 왜곡 치료를 하는 과정들이 비유적으로 좀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갈등과 해소가 있으면서 그게 좀 치료적으로도 도움되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1탄과 2탄의 큰 차이점은 1탄은 태어나서 아동기까지의 그 발달 단계들이 많이 나오고 감정들, 5가지 원초적인 그런 감정들에 대한 상호작용들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2탄은 좀 더 복잡한 자아, 신념, 좀 더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어른들이 봐도 더, 내 얘기 같아. 이거 진짜 내 얘기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아가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걸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저만 해도 건강한 자아의 건강한 측면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저한테 유튜브 잘 봤어요. 근데 유튜브에 나오신 원장님 맞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막 화장 안 해가지고 오늘 좀 이상하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핵심 믿음이 제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화장 안 하면은 볼품 없는 사람이다. 이런 핵심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고 그게 건강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난 못생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제가 비록 화장을 안 하면은 좀 볼품없다. 이런 핵심 신념을 완전히 고치진 못했지만은 나를 지탱해준 다른 건강한 신념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나는 정신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또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신념들이 나의 자아의 또 건강한 부분들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얼로 진료도 하고 화장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른들이 봐도 자아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어른들이 봐도 굉장히 힐링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이거 너무 스토리 다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진짜 이 영화 보러 가실 분들 위해서 참았거든요. 여러분 꼭 영화 보시고 또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랑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리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